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사이트레이트에서부터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 프로세스예요.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 되어지고 옥시데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비슷한 반응이에요.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 프로세스. 그래서 그 결과 CO2가 빠져나오고 NADH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이소사이트레이트가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되어지는 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더블 헤딩 모레큐ल 수가 3개 글루타레이트 글루타레이트라고 하는 모레큐야. 근데 글루타레이트 알파가 키토기로 바뀌면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나와요.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더블 헤딩 모레큐야. 여기 CH2가 두 개가 되면 석스네이트가 돼. CH2가 하나가 있으면 말로에이트가 돼. CH2가 4개 있으면 아기PS가 돼. 이 더블 헤딩 모레큐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 더블 헤딩 모레큐 알아두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 가지 리액션들 생각할 때 좀 더 편하게 그려져요. 여하튼에 그래서 그런 글루타릭 애시드인데 알파 포지션이 키토 그룹으로 바뀌어져 있는 글루타릭 애시드예요. 모레큐 잘 봐봐. 양쪽에 CO-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에 3개의 카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 구조예요. 거기에 알파 포지션 카본이 키토 그룹으로 바뀌었어요.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도 또 똑같은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CO2가 빠져나오고 전자가 빠져나오고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 반응이 두 개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뭐가 사용되냐면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진 컴플렉스가 사용돼. 이 엔자임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진 컴플렉스하고 거의 구조가 유사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그 구조를 갖는 엔자임 컴플렉스에 의해서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입니다. 그럼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그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이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 석스닐 코에이가 돼. 여기서 어떻게 돼? 아세틸 코에이가 됐어. 마찬가지로 석스닐 코에이가 돼. 왜냐하면 코엔자임 A가 들어와서 리플레이스먼트 반응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석스닐 코에이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석스네이트가 되어지는 과정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다이오에스터가 GDP와 포스페이트의 컨덴세이션 반응에 이용되어져요. 그래서 그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또 다른 형태의 서브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리레이션. 그래서 그 반응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GDP가 이게 포스페이트와 결합되어서 GTP가 되면 이 GTP는 주변에 있는 ADP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뉴클리오타이드 다이포스페이트 카이네이스하고 반응하게 되어지면 포스페이트 그룹 익스체인지를 일으켜. 그럼 어떻게 되면 GDP하고 ATP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록 GTP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 또는 ATP로 바꿔주려고 나왔습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거기에 있는 석스네이트 코웨이가 석스네이트가 되어지면서 거기 다이오에스터 본드에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GTP에 있는 포스포 안하이드로스 본드로 변형된 것처럼 에너지가 트랜스퍼된 것처럼 그런 형태의 서브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서브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리레이션 글라이콜리시스에 두 개가 있어 두 반응이 있었어. 원스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에서부터 만들어지는 ATP. 그다음에 파이루베이트 카이네 포스파이럴 파이루베이트에서 만들어지는 ATP. 그다음에 요게 석스네일 코에에서 석스네이트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ATP. 그게 서브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리레이션 또 다른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해가 됐어.
그 다음 단계가 석스네이트가 그 다음에는 퓨말레이트가 돼. 석스네이트가 퓨말레이트가 되는 반이 디하이드로게네이션 반응이야. 따라서 이때 저희가 엔자임이 석스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고 교소인데 이 교소는 FADH2를 reduce equivalently 아까 앞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oxidative decarboxylation 되는 프로세스의 전자들은 다 NADH 형태로 빠져나왔는데 반면에 지금 석스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같은 경우에는 FADH2 형태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FADH2는 사실은 자유롭게 전자를 운반시킬 수는 없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 이용되려고 치면 이거에 대한 캐리어가 와서 전자를 끌고 가야죠. 그게 뭐냐면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근데 사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지금 얘기했었던 여기에 있는 석스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가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의 한 컴플렉스야.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여기에 지금 마이토콘드리아다.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사이클 사이클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기 매트릭스 쪽에서. 그다음 여기 엘렉트론 트랜스포트에 관여하는 컴플렉스가 있어. 컴플렉스 1, 2, 3, 4. 그다음에 뭐가 만들어져? 마이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에 델타 pH와 델타 사이가 형성돼. 왜냐하면 전자가 이동되는 과정에 NADH가 전자를 제공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산소까지 전자가 이동되는 과정에 프로톤이 펌핑돼. 하나가 아니고 컴플렉스 3, 컴플렉스 4. 컴플렉스 2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엔자임이 컴플렉스 2에 해당돼. 이렇게 여기 8개의 엔자임 관여하는 반응인데 그 8개의 반응 중에 7개는 다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반응, 석스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는 그거 자체가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의 컴플렉스 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직접 FADH2가 만들어져야 돼. 다른 것들, 다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나 앱소프트 만들어진 NADH는 매트릭스 만들어져가지고 액티브 사이트 빠져나와가지고 컴플렉스 1 쪽으로 전자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 왜냐하면 리버스블 바이딩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에는 FADH2는 이 엔자임의 결합되어 있는 프로세스. 전자가 컴플렉스 3 쪽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려면 뭔가 캐리어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그게 뭐냐면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코엔자임 Q라고 합니다. 걔는 어떤 모레큘이냐면 리피드 솔유블한 모레큘. 나중에 좀 구조 자세하게 볼 텐데. 그래서 걔가 직접 메카니컬리, 피지컬 이동되어 가지고 요게 컴플렉스 2에 있는 FADH 전자를 받아다가 컴플렉스 3 쪽으로 이동시키게끔 됩니다. 실제적인 모레큘라 캐리어가 코엔자임 Q야. 여기는 리피드 멤브레인 솔유블한 엘렉트론 캐리어야.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 2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컴플렉스 3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그 컴플렉스 2가 뭐냐면 이게 사이클 사이클에 있는 석스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그러니까 사이클 사이클의 석스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엔자임으로 달리 멤브레인 인베드되어 있는 모레큘. 그리고 석스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는 곧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 관여하고 있는 특징이야. 그다음에 퓨마레이트가 말레이트로 하이드레이션이 되어져. 그런 다음에 하이드레이션 되는 반응이 있어. 그 반응의 특징은 좀 자세히 얘기할게. 퓨마레이트가 말레이트가 되어지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트가 옥살라세테이트가 되어지는 또 다른 디하이드로게네이션 반응이 있어. 여기서부터 전자들이 추가적으로 빠져. NADH 형태. 디하이드로게네이스가 작동되어지게 되면. 근데 이 반응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옥살라세테이트가 굉장히 낮아. 이 반응의 여덟 번째 반응에 델타 G 값이 얼마냐면 델타 G 닷 프라임이 플러스 29.7 kJ per mol, 29.7 kJ per mol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액츄얼 프리에너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 반응은 굉장히 unfavorable해요. 그래서 이 반응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디 있냐면 이쪽 편에 머물러 있어. 옥살로아세테이트 레벨이 항상 낮게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옥살로아세테이트 레벨은 뭐냐면 이 반응 때문에 낮게 있을 뿐만 아니라 얘는 이 반응의 이 아세틸 그룹을 아세틸 코에이를 픽싱 켜줄 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될 뿐만 아니라 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글루코스 생합선에도 굉장히 잘 이용되고 있는 꼭 필요한 프리커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옥살로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의 레벨은 항상 낮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나마 그 낮은 상태로 존재하는 옥살로아세테이트를 이용한 이 첫 번째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요 첫 번째 반응의 델타 스타트 프라임이 마이너스 32.2kJ/몰이라고 하는 요 에너지 레벨이 그나마 이용되어져서 언페이버블한 반응을 그나마 무빙 포워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에너제틱스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옥살로아세테이트 레벨이 항상 리미팅. 옥살로아세테이트 레벨이라는 것이 항상 리미팅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옥살로아세테이트 레벨이 사이클 S 사이클뿐만 아니라 글루코네오제네시스에도 사용되어야지만 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곳 사용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케미칼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옥살로아세테이트 레벨이 낮아지게끔 되어지면 아세틸코에이가 사이클 S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얘 레벨이 낮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세틸코에이가 사이클 S 사이클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로 바뀌게 하면 키톤 반응이 바뀝니다. 얘기할 거야. 키톤 반응이 바뀌게. 왜 사이클 S 사이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게끔 됩니다. 왜? 옥살로아세테이트 레벨이 낮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당뇨병 환자야. 그러면 혈액에 글루코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즈가 없다고 인식해. 그리고 리버에서는 글루코즈를 막 생합성할 거야. 왜냐하면 혈액에 있는 글루코즈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글루코즈를 막 만들려고 하니까 옥살로아세테이트가 글루코네오제네시스에 사용돼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그런 조건이 되어지게끔 더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아세틸코에이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거야? 파스트리 팬티 에스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아세틸코에이야. 리버에서. 그러니까 리버라고 하는 조직은 글루코즈보다 팬티 에스를 프라이머리 에너지 소스로 이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쓸 수가 없어. 에너지 원.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꾸냐 하면 키톤 반으로 바꿔가지고 혈액으로 뿜어내. 왜? 키톤 반일 경우에 다른 조직에서는 얘를 다시 아세틸코에이를 만들어서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족하나마 이 아세틸코에이를 글루코즈의 얼터너티브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글루코즈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즈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발생해? 글루코즈의 레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즈가 합성되는 쪽으로 반응이 자꾸 일어나게끔 되어져. 그러니까 아세틸코에이가 키톤 반으로 되어진 상황이야. 키톤 반대가 에스티드야. 그래서 블라드가 에스티카이톤 되어진다. 곧 키톤에 의한 에시디 포메이션, 그래서 키토에시도시스라고. 피지올로지가 pH, 블라드의 pH가 pH 7.4라고 치면 이 현상 때문에 블라드의 pH가 6.8까지 떨어져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의 pH의 0.5 유닛의 차이점, 0.45의 0.56 정도의 차이점이지만 사실은 프로톤의 그레이드 농도를 따지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점. 그 결과 우리 몸 안에 있는 바이오모레큘들의 프로토네이션, 아이오나이제이션 스테이터스의 변화가 생깁니다. 전반적인 메타볼리즘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키톤 반 중에 한 컴포넌트가 뭐냐면 아세톤. 그러니까 이런 당뇨병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 몸에서 아세톤이 이 냄새가 나겠다. 그게 그 이베포레이션이 잘 되는 모레큘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단내가 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야. 네, 그래서 이 옥살로아세테이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A 사이트, S 사이트 돌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아세틸 그룹의 옥살로 모레큘이다.
글루코즈 메타볼리즘과 패티 애시드 메타볼리즘을 컨트롤하는 키 컴포넌트입니다. 이 정도의 옵사를 봤을 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어. 그럼 한번 읽어보기 바래. 그래서 카본들이 계속 이제 사이클 돌아가게 되어주면서 아세틸코에게 두 개의 카본이 CO2 두 분자로 바뀌어지게끔 되면서 전자들이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나오는 전자들은 NADH나 FADH 형태로 빠져나오게끔 되어지고 중간에 그 다이오에스터, 석실코에 있는 다이오에스터는 GTP 형태로 본드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어지게 됩니다. 그 GTP는 이와 같은 뉴클레오타이드 다이포스페이트 카이네이스 엑스퍼트에 의해서 ATP로 바뀌어질 수 있고 그런 에너지원으로 케미컬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반응의 첫 번째 반응, 아세틸코에하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결합해서 사이트레이트가 되어지는 반응, 델타 지나트 프라임 마이너스 32.2kJ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얘기했고, 이 엔자임의 특징은 이런 구조적인 변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와 아세틸코에가 결합했을 경우에 구조적인 트랜지션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메커니즘을 보이끔 되어지면 여기 보는 것처럼 애놀 인터미디에이트를 거쳐가지고 중간에 사이트로이 코에이라고 하는 인터미디에이트가 액티브 사이트에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 사이트레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트레이트는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바뀌어집니다. 사이트레이트와 아이소사이트레이트의 차이점은 OH의 포지션이 터셔리 알코올에서부터 세컨더리 알코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알코올이 터셔리 알코올보다 아이소사이트레이트와 알코올레이트가 되는 옥시데이션 프로세스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터셔리 알코올을 세컨더리 알코올로 만들어줘야지만 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때 아코니테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해가지고 디하이드레이션과 하이드레이션 반응을 통해서 OH의 포지션을 바꿔줍니다.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이야기 설명되어 있어. 터셔리 알코올은 옥시데이션의 푸어 서브스트레이트고 세컨더리 알코올은 옥시데이션의 굿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엔자임에 있어서는 사이트레이트가 액티브 사이트에 위치할 때 이와 같은 아이론 설포 센터라고 하는 전자가 이용돼서 물 분자를 로컬라이징을 시켜주는 그러한 센터, 엘렉트론 위치 센터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아이론 설포 센터라고 하는 이 구조 잘 보면 시스테인과 그다음에 애토믹 설퍼하고 그다음에 철이 이와 같이 어떤 코오디네이트 형성해 가지고 액티브 사이트에 위치하는 아이론 설퍼 센터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철 아이온이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냐면 철이 2가하고 그다음에 3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지? 그러한 아주 트랜지션 엘레멘트잖아요. 트랜지션 엘레멘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걔네들 특징은 뭐야? 전자의 주고받고를 굉장히 잘하는 메탈 아이온들이야. 그지? 그래서 아이온이 지금 얘기하는 프로테인의 액티브 사이트에 있게끔 되어지면 전자를 잘 주고받고 할 수 있어. 전자를 주고 그다음에 전자를 방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엘렉트론에 대한 트랜스퍼가 잘 일어나는 그 사이트에다가 그거가 그 액티브 사이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야. 여기서는 직접 전자의 주고받고에 활용되지 않지만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구조체야. 다음에 있는 거가 이 아코니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처럼 그 굉장히 스테레오 셀렉티브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레오 스페시픽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트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 중에 카본을 기준으로 위쪽에도 Z 그룹이 있고 아래쪽은 Z 그룹이 있는데
그 G 그룹이 액티브 사이트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OH CO 마이너스가 액티브 사이트하고 딱 바인드 해야죠.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는 포지션이 카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똑같은 카복실릭 메틸 카복실 그룹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여기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원만이 케미컬 리액션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은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이 진행되는 효소야. 그래서 본 것처럼 옥시데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그런 다음에 디카복실레이션이 따라오게끔 되어지고 그 결과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반응이야. 빨리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 의한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 프로세스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하이드로젠 컴플렉스는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젠 컴플렉스하고 거의 구조가 유사해.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 역시 매우 유사해.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그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지금 서브스트릿 코웨이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반응이야. 이런 반응은 여기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젠 컴플렉스도 비슷한 반응을 유발시키는 것, 반응이 나타나고 그것과 유사한 반응이 여기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젠 컴플렉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브랜치드 아미노 애시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브랜치드 아미노산들 아이솔루이신, 루이신, 베일린 같은 것들이 분해되어지고 변형되어질 때 지금 이게 메틸 뷰틸릴 코에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때의 디하이드로게네이션 반응 역시 브랜치드 아미노산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라고 하는 엔자임 작용하는데 이것도 얘들하고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PDC나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나 브랜치드 아미노 애시드 디하이드로젠 컴플렉스가 공통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맞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CO2가 만들어져 나올 때 보이끔 되면 어디냐? 아이소사이트가 카본이 6개짜리가 만들어서 사이트레이트가 어떻게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아세틸코에게 결합해서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아세틸코에게 결합해서 여기 C4짜리니까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C2짜리의 모레큘이 컨덴세이션이 되어져서 사이트레이트가 되어지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돼? 카본이 6개짜리의 사이트레이트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바뀌어져. 터셔리 알코올이 세컨더리 알코올로 바뀌어져.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돼. 그래서 아이소사이트 디하이드로젠에 의해서 CO2가 하나 빠져나와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카본의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돼. 그 다음에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또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면 4개짜리 석스민 코에이가 만들어져. 이건 대충 알아. 그러면 어디서 CO2가 어디서 빠져나왔니? 여기서 CO2가 하나 빠져나오고 여기서 CO2가 하나 빠져나왔어. 실제 CO2가 빠져나오는 것은 처음에 컨덴세이션 될 때 아세틸코에이의 카본은 아니야. 여러분 여기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억셉터로 받을 때 옥살로아세테이트에 있었던 카본들이 CO2로 빠져나온 꼴이지만 사실은 네트를 보이끔 되어지면 아세틸코에이에 있는 카본이 CO2로 빠져나온 꼴이 돼. 어떻게 다 바뀌어서 석센코에 다시 바뀌어져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옥살로아세테이트 바뀌어지게끔 되어지거든. 그래서 아주 실제로 CO2로 빠져나오는 거가 아세틸코에 있는 카본들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얘하고 결합되어지면서 옥살로아세테이트에 있었던 카본들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 사이클이 돌아가게끔 되면 아세틸코에 있었던 카본들이 빠져나오게끔 되어진다 이거지. 중요한 인포메이션 아니야. 근데 뭐가 필요한 거냐면 여기 C6, C5, C4가 되어지는 과정에 CO2들이 빠져나오게끔 되어집니다. 이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전체를 놓고 보이끔 되어지면 사이트에 사이클이 돌아가게끔 되어지면 아세틸코에이에 있는 카본이 2개의 CO2로 옥시데이션 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카본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프로세스를 거치게끔 되어지면
그 이분출이 이 두 개의 카본이 CO2로 빠져나오는 꼴이 되어집니다. 그게 포인트야. 그 다음에 석스릴코웨이가 그 석스릴코웨이 신터테이즈에 의해서 석스네이트로 되어지면서 GTP가 빠져나오는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진행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 이 포스포 아나이도스 본드가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제공되냐면 여기에 있었던 다이오에스터 본드에 있는 에너지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그 포스포릴 그룹 트랜스퍼가 의 포텐셜이 높은 원스리 비스포스포 글리세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포스포에놀 파이루베이트로부터 ATP가 만들어지듯이 에너지 도노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 에너지 도노는 석스네이트에 있는 다이오에스터 분자예요. 그 결과 서브스트레이트 레벨에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석스릴코웨이 신터테이즈의 특징을 얘기했어. 다음 방에 이 석스릴코웨이 신터테이즈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엔자임 바운드 대 석스닐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석스릴코웨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스페이트 그룹이 들어오면서 여기 코엔자임 A가 치환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이오에스터 그룹이 이노게닉 포스페이트로 치환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다이오에스터에 있는 에너지가 이게 포스페이트 그룹으로 엔자임 바운드 석스닐 포스페이트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에너지를 어디서 GDP가 가지고 나오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종의 액티베이티드 컴파운드로 그 엔자임 바운드 되어 있는 석스닐 포스페이트가 존재합니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석스네이트로부터 퓨말레이트가 되어지는 반응,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이 석스네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의 컴플렉스 2에 해당되어지고 멤브레인 바운드 되어져 있는 모레큘이고, 얘는 그 리듀스 이퀴벌런트로 FAD를 이용해서 FADH2를 만들어냅니다.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이 여기 좀 설명되어져 있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 컴플렉스 2에 해당되어지고 FADH2가 만들어지게끔 되어지고 여기서 안 나와 있지만 그 FADH2로부터 전자를 받아다가 컴플렉스 3 쪽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유비퀴놀, 코엔자임Q 같은 얘기야. 가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전자를 이동시키게 되어집니다. 코엔자임 Q 뭐와 코엔자임 Q 뭐와 하는 게 이게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있는 엔자임이 뭐냐면 그 지금 얘기했던 석스네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는 그 마로네이트라고 하는 그 모레큘에 의해서 석스네이트 여기 지금 얘기했었던 सब스트레이트야. 근데 요 마로네이트에 의해서 이니비션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야. 더블 헤드 모레큘들 여기 보면 무엇이냐면 CH2 하나짜리 마이너스 C5O 마이너스 N N이 1이면 마로네이트고 N이 2면 석스네이트고 N이 3면 루타레이트 N이 4개면 아두페이트라고. 이런 상태의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하고 말로네이트, 석스네이트, 루타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이클 S 사이클의 인터미디에이트나 아니면 레귤레이트로 사용되고 있는 컴파운드. 모레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렇게 양쪽 끝에 그 카보스닉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레큘을 뭐라고 하냐면 더블 헤드 모레큘이라고. 이런 더블 헤드 모레큘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유효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레큘 중에 하나거든.
예를 들어 디터전트야. 핸드 그룹과 테일 그룹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테일을 기준으로 해서 핸드 그룹이 또 하나 붙어있네. 더블 핸드 모레큘. 얘들의 비헤비어는 싱글 핸드 모레큘하고 비헤비어가 좀 다르게끔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특징들을 분석하기도 해. 그리고 더블 헤드 모레큘을 여기 카복스 그룹이 있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모디파이 시킬 수 있겠지. 카복스 그룹을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아민 그룹에 모레큘을 붙일 수 있고 붙일 수 있고 등등 그런 펑셔널 그룹이 양쪽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모레큘.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게 서브스네이트의 그 카본이 하나 작은 더블 헤드 모레큘러 말로네이트가 있고 말로네이트가 서브스네이트 하이드로젠에이즈의 이니비터로 작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퓨마레이트가 말레이트가 되어지는 반응 이건 뭐냐? 특별한 특징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OH가 하이드레이션 되어지는 반응이네. 그래서 OH 마이너스가 들어와가지고 카본 아이온이 만들어지게끔 되고 그것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프로톤 업테이크하게끔 되어지고 그래서 퓨마레이트가 말레이트로 바뀌어지게끔 됩니다. 근데 이 퓨마레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이 상당히 그 서브스트레이트 스페시피가 높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 내용인데 보면 여기 퓨마레이트나 이게 말레이트가 서브스트레이트 프로덕트이고 대신에 이렇게 변형되어져 있는 이게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을 갖는 것이 시스 컨피규레이션을 갖는 말레이트하고 또는 L폼이 D폼이 되어지는 D폼의 말레이트는 그 퓨마레이즈에 대한 서브스트레이트 프로덕트가 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스테레오 셀렉티브한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반응이야. 말레이트가 옥살 아세테이트가 되어지는 디하이드로게네이션 반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델타 다트 프라임이 플러스 29.7%%몰이어서 이 반응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저거 스탠다드 쪽에서는 이쪽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옥살 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 자체가 그렇게 페이버러블한 프로세스는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옥살 아세테이트가 조직의 환경에 따라서 글루코즈 체납수가 이용되는지 해서 옥살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번던트한 그 모레큘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틸 그룹이 사이트의 사이클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제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말레이트 하이드로젠에이즈에 의한 그 NADH 제너레이션 마지막 스텝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언페이버블한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옥살 아세테이트로부터 사이트레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 때문에 반응이 포워드 리액션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이트레이트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가게끔 되어지면 아세틸코에이가 옥시데이션 되는 프로세스야. 아세틸코에 있는 두 개의 카본이 쓸데없이 8개의 반응을 거쳐가지고 옥시데이션 되게끔 돼요. 그래서 두 개의 CO2로 빠져나오게끔 되면 당연히 그때 전자들이 빠져나오는 거지. NADH, 그다음에 FADH2, NADH. 그래서 한 분자의 아세틸코에이가 옥시데이트 디카복실레이션이 되어지는 과정에 3개의 NADH와 1개의 FADH2, 그다음에 1개의 GTP 또는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오버올 리액션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자들이 그 최종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 진행되었다고 치면 토탈 얼마만큼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NADH 마이크로폰 비하야. 여기서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 진행되어야지는데 그 결과 NADH가 DH의 경우에는 몇 개의 ATP를 만드냐 하면 얘가
컴플렉스 1, 컴플렉스 3, 컴플렉스 4 아까 내가 그렸던 거예요. 얘 때문에 전자가 이 컴플렉스를 이용해가지고 산소까지 이동하게끔 되어지면 이 컴플렉스 하나하나가 프로톤을 트랜스로케이션 시켜요. 그래서 얘는 4개의 프로톤을 트랜스로케이션 시키고 컴플렉스 3도 4개의 프로톤을 트랜스로케이션 시키고 컴플렉스 4는 2개의 프로톤을 트랜스포 시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멤브레인 사이에 두고 10개의 프로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델타 P와 델타 P 사이가 발생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4개의 프로톤당 1개의 ATP가 만들어진다고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ATP 한 분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4개의 프로톤이 다시 매트릭스 안쪽으로 들어와야지만 그래야지 여기서 ATP가 합성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NADH로부터는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지냐면 2.5개의 ATP가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옛날 교과서에는 3개의 ATP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2.5개의 ATP로 만들어지는 거가 증명됐어. 그 이유를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 고구의 에너지가 어디 이용돼?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저기 FADH2로 만들어지고 이 H2로 만들어지면 여기서 FADH2가 어디 있는 거야? 컴플렉스 2, 그 다음에 컴플렉스 3, 컴플렉스 4를 거치고 근데 컴플렉스 2는 프로톤 펌프가 아니야. 아까 석세이 디하이드로젠 자체. 컴플렉스 3 거치게끔 되면 4개의 프로톤이 트랜스포트가 돼. 컴플렉스 4를 거치게끔 되어지면 2개의 프로톤이 트랜스포트가 돼. 그러면 6개의 프로톤이 FADH2가 산소까지 이동되는 과정에 매트릭스에서부터 요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 쪽으로 프로톤 펌핑 것이됐어. 그러면 멤브레인 사이에 두고 델타 pH, 델타 P 사이가 발생한다고 때문에. 근데 뭐라 그랬어? 하나의 ATP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4개의 프로톤이 다시 매트릭스로 이동되어야지만 ATP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이건 몇 개가 만들어지겠나? 2.5개가 ATP가 만들어져. 그래서 NADH는 한 분자가 옥시데이션 되면 한 분자가 산소까지 이동되어지게 되면 2.5개의 ATP를 만들고 FADH 한 분자는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리레이션이 다 진행되어지면 1.5개의 ATP를 만듭니다 하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자 이제 글루코즈로부터 ATP가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글루코즈에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될 때 한 개의 ATP가 인베스트가 됐어. 그다음 플락토스 6-포스페이트가 1,6-비스포스페이트가 될 때 또 다른 ATP가 인베스트가 됐어. 그 다음에는 그라이슬 알델 3-포스페이트로부터 1,3-비스포스포 그리세레이트가 되어질 때 하나의 NADH가 나왔고 글루코즈 한 분자당 2개의 그라이슬 알델 3-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니까 2개의 NADH가 만들어진 꼴이 돼. 어디서? 사이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얘는 사이토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1,3-비스포스포 그리세레이트에서부터 3-포스포 그리세레이트가 되어질 때 서브스트레이트 포스포레이션 진행되죠. 그러니까 두 분자의 1,3-비스포스포 그리세레이트가 서브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레이션 관련하게끔 되어지니까 2개의 ATP를 우리가 다시 회수했어. 페이로 페이스야 인베스트먼트 했고 다시 내가 찾아온 거야. 그 다음에 에놀 파이루베이트가 되는 또 다른 서브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레이션 진행되어지게 되면 여기서도 ATP가 만들어지게끔 되고 그 두 분자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지니까 두 분자의 ATP가 만들어져 나와. 알겠지? 글루코즈가 분해되어지면 두 분자의 포스파이드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니까 일단 다 이해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이루베이트 아세틸코에가 되어질 때 그때 NADH가 빠져나와.
글루코즈로부터 두 개의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니까 이를 곱하게끔 되면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진 거야. 아이소사이트레이트가 알파 키토그루타레이트가 되어질 때 옥시데이티브 디카보실레이션 프로세스야 NADH 빠져나왔어. 알파 키토그루타레이트가 석스니코에가 되어질 때 마찬가지로 키토그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겐 컴플렉스에 의해서 NADH가 빠져나왔어. 석스니코에가 석스테이트가 되어질 때 석스트레이트 포스포릴레이션이야 두 개의 ATP가 만들어졌어. 석스테이트 퓨마레이트가 되어질 때 NADH가 2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말레이트가 옥살라스테이트가 되어질 때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NADH는 몇 개를 곱해야지만 돼? 2.5라고 하는 ATP의 개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FADH2에는 몇 개를 곱해야 돼? FADH 한 분자당 1.5개 ATP를 곱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NADH 하나당 1.5개 ATP, FADH2당 1.5개 ATP 그 이유는 뭐야? 프로톤 트랜스로케이션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왜? 프로톤 모티포스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야. 프로톤 모티포스 ATP의 아니야. 그치? 그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차이가 생겨서 다 붙였어. 그럼 얼마가 만들어지냐면 30개나 32개가 만들어.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이게 글라이콜리시스 만들어져 있는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NADH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FADH2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티슈 타입 어떤 셔틀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NADH로 들어갈 때는 얘가 몇 개 ATP 만들어 2.5개 ATP 만들어 FADH2 형태로 변화돼서 들어갈 경우에는 몇 개를 만들어 NADH 하나가 1.5개 ATP 만들어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 그러면 두 개의 NADH가 어떤 셔틀 시스템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3개의 ATP를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5개의 ATP를 만들고 그럼 그 결과 글루코즈 한 분자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TP의 양은 30개나 32개가 만들어요. 자 이제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까지 이용되어지고 프로톤 펌핑 시스템까지 이용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멤브레인 사이에 두고 프로톤 모티포스가 발생해서 멤브레인 셋업이 달려오게 되면 그 에너지가 ATP 양쪽 차이를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일단 나갔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뭐 아세틸코에이가 두 분자의 CO2되는 아주 간단한 옥시데이션 리액션. 근데 그 옥시데이션 리액션이 부태역 8개의 스텝을 사용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부태역의 옥시데이션 프로세스, 디카복실레이션 반응을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8개의 반응을 거쳐가지고 이 CO2의 아세틸 그룹의 옥시데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지게 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아세틸코에이의 옥시데이션이 사용되고 있는 엔자임들이 여기에만 익스클루시브하게 이용되는 거야.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이 아세틸코에이를 CO2로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익스클루시브 인터미디에이트가 아니야. 그 이유는 뭐냐면 보는 것처럼 어떤 어네어로빅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키토 그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라고 하는 엔자임이 부족한 결핍되어져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 그러면 알파 키토 그루타레이트가 석실코에를 가지를 못해. 이런 박테리아를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도 여전히 아세틸 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개의 인터미디에이트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사이클이 돌아가진 않는 거야. 그럼 얘들은 어디 이용되냐 봤더니 사실 알파 키토 그루타레이트가 석실코에가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햄 등등등등의 바이오 신테틱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인터미디에이트가 프리커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 아세틸코에 있는 이 아세틸 그룹의 옥시데이션이 그렇게 복잡해야지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개의 인터미디에이트가 사이트리스 사이클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신테틱 프로세스에 공이 이용되고 있는 인터미디에이트.
그래서 그러한 인터미디에이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NP-몰릭한 모레큘이라고 해요. NP-몰릭 인터미디에이트. NP가 뭐냐면 양쪽 몰릭 메타볼리즘 할 때 프로세스. 양쪽 프로세스에 다 가동하고 있는 인터미디에이트. 아세틸코에인을 분해시켜주는 프로세스에서 이용되고 있고 그 인터미디에이트들이 동시에 아미노산 또는 그 외의 바이오모레큘 생합성에도 이용되는 합성과 분해를 다 관여하고 있는 인터미디에이트. 그런 곳에 사용되는 모레큘들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복잡한 이유는 뭐 비유하기보다도 이 옥시데이션 프로세스에 사용하는 인터미디에이트가 얘의 옥시데이션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세테이트 옥시데이션 프로세스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인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아세틸코에의 옥시데이션 프로세스의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여기 보는 것처럼 패티 에스터 합성, 아미노산의 합성, 포르피린 행 구조의 합성 또는 아미노산의 합성 등등에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뭔가 좀 부족해. 특히 옥살아세테이트나 말레이트는 부족해. 다른 부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는 어떤 리액션이 있어야지만 되냐면 그 부족한 인터미디에이트를 항상 재충전시켜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재충전하는 메커니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나플레로틱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P-몰릭한 인터미디에이트를 다시 리플레니쉬 시켜주는 반응이 뭐냐면 아나플레로틱 리액션. 리플레니쉬. 재충전시켜주는 메커니즘이 이야기해요. 그게 여기 있어요. 인터미디에이트를 재충전시켜주는 거야.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뭘 얘기할 거냐면 이거만 얘기해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돼요.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 항상 그 레벨이 낮은 옥살로아세테이트는 뭐 글루코즈 생합성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생합성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게끔 되어지거든. 그래서 그 부족한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뭔가 다시 재충전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작용해요.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 PEP 카복스카이네이즈, PEP 카복실레이즈 등이 이용되어져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항상 부족한 걸 보충시켜주는 반응들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말레이트도 마찬가지. 파이루베이트로부터 말레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 역시 말릭 엔자임에 의해서 진행되어야지만 그나마 패티 에스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가장 크리티컬한 아세틸 그룹의 억셉터이기 때문에. 그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그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만들어져요.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야. 잘 봐봐. 파이루베이트의 카복실레이즈야. 그래서 파이루베이트의 카복실레이즈라는 거야. CO2를 붙인다는 거야. 파이루베이트 그러면 이 결과 뭐가 돼?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 수 있어. 왜? 파이루베이트 카본이 3개짜리야. 옥살로아세테이트 카본이 4개짜리야. 그래서 파이루베이트에 CO2를 붙여주는 반응이 있어야지. 이 반응은 이 엔자임은 리버나 키드니에 존재하는 엔자임이어서
그 에나필라로틱 리액션은 리버나 키드니에서 발생해요. 또 다른 포스포에놀 파이르베이트에서 또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어. 이 반응은 허트나 스케이털 머슬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인데 PEP 카복스카이네즈 이거 옆에서 들어봤던 엔자임이야. 그 PEP 카복스카이네즈의 반응에 의해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그 글루코데오제시스가 진행될 때는 이 반응에 역반응이 일어나 있게 되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 얘기하는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PEP로부터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만들어져. PEP도 마찬가지로 카본이 3개짜리야. 거기에 CO2가 붙어가지고 카본 4개짜리가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는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플랜트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락테리에 있는 것들이야. 두 가지는 첫 번째 요 위에 있는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 카복실레이즈의 알로스테릭 레귤레이터가 뭐냐면 아세틸코에인. 저 엔자임은 아세틸코에인에서 스티뮬레이션. 그 엔자임 스티뮬레이션.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세틸코에인가 많아. 그럼 여기서 아세틸코에인 필요해. 아세틸코에인가 많이 만들어졌어.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서 벤티에서부터 많이 만들어졌어. 그럼 에너지로 쓰여야지 하는데 옥살로아세테이트 만들어야지. 이런. 그래서 이 엔자임에 대한 알로스테릭 레귤레이터 중에 스티뮬레이터로서 아세틸코에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여기 PEP 카복스카이네이스의 스티뮬레이터는 또 뭐냐면 플락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 그래서 이 플락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라이콜리시스가 지금 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글라이콜리시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겠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글라이콜리시스 사이클 돌아가야지 되겠네. 이거 뭐야? 글라이콜리시스의 커미티드 인터미디에이트.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글라이콜리시스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추얼이 파이브베이트 만들어져야지만 돼. 그러면 그것에 에너지를 쓰여야지만 되기 때문에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억세트로 써야지만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엔자임은 아세틸코에이가, 그다음 그 앞에 있었던 PEP 카복스카이네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 플락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가 그 알로스테릭 스티뮬레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더 하나 좀 더 볼 거냐면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의 특징을 볼 거야.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의 특징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CO2를 집어넣는 방법. 여기 있는 CO2를 어떻게 모레큘러 집어넣지? 이 집어넣을 때 사용되는 코팩터가 있어. 이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가 가지고 있는 코팩터인데 마요틴이라고 하는 모레큘이 CO2를 모레큘에다가 도입시킬 때 사용되고 있는 코팩터. 그래서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 여기 보면 이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의 액티브 사이트에 마요틴이 라이신과 결합되어져 있어. 라이신과 마요틴이 결합되어 있어. 그리고 이 마요틴이 실제로 이 엔자임의 캐타틱 사이트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실제로 스윙ing, 모레큘러 스윙ing 하면서 캐타틱 사이트에다가 사이트 CO2를 받아다가 다른 쪽으로 CO2를 운반시켜주는 이런 테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과정, 그게 특징이 이것이 마요틴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요 마요틴이 그 CO2를 운반시킬 때 필요한 게 뭐냐면 CO2가 ATP하고 반응해서 이게 카복시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에너자이즈드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져. 이게 중요한 반응. CO2는 그냥 이제 난폴라한 그 모레큘이잖아. 얘는 이제 보통 가스 스테이트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물에 녹이되어지면 어떻게 되니? H2CO3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어지니? 얘는 H+하고 HCO3로 바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CO2가 모레크라인에 들어갈 때는 많은 반응이 물과 반응해서 카보닉 애시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럼 디소시에이션이 되어지고 그러면 CO2 equals 뭐야? 바이카본. CO2가 물에 녹게끔 되어지면 바이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몸안에서. 호흡하잖아. 그럼 CO2가 빠져나오잖아. 그럼 블라드에서 어떻게 돼? CO2가 이렇게 돼가지고 바이카보네이트 형태를 블라드에 어디로 가? 웜으로 이동되는 걸로 이슈에서 이런 얘기했던 거야. 자,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가 만들어져. 바이카보네이트를 뭘 위해? CO2입니다. 그 바이카보네이트가 ATP에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하고 결합되어진 액티베이트 되어져 있는 컴파운드가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져. 그것이 카복시 포스페이트. CO2 액티베이션의 프로덕트라고. 그런 다음에 그 카복시 포스페이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바이오틴 쪽으로 CO2가 와서 결합해. 그 다음에 그 바이오틴이 카탈릭 사이트를 1에서 2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CO2를 분리시켜. 그런 다음에 그쪽에다가 파이루베이트가 들어와서 파이루베이트가 에놀 형태, 파이루베이트 에놀레이트 형태로 바뀐 다음에 두 번째 카탈릭 사이트에 숨어있는 CO2를 이용해서 파이루베이트를 옥살로아세틱으로 바꾸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한 파트가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코팩터가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를 물리적으로 이동되어지면서 CO2를 운반시킵니다 하는 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몰라 이게 어디 이용될지도 몰라. 근데 뭐 요즘 환경 쪽에서 CO2 픽싱이라든지 뭐 카본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환경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CO2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제거할 것인지 뭐 이런 발언들이 중요한 포인트야.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무슨 뭐 메탈 서페이스에서 CO2를 갖다가 픽싱 시켜준 다음에 리덕션 시켜가지고 제거하는 무슨 이런 거만 해. 근데 여러분처럼 좀 똑똑한 사람은 이게 바이오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설명해요. CO2가 어떻게 모레큘 안에서 컨버전 되어지는지에 대한 리액션 메커니즘을 좀 알면 성공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고민이 뭐냐면 카본이 고민입니다. 너무 많은 카본을 어떻게 잘 제거할 것인지 그게 고민이거든.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나중에 여기 인터뷰 봤어. 교수 인터뷰 봤어. 그러면 이제 CO2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플랜트를 많이 심어요. 너무 1차원적이죠. 난 그거 좋다고 생각해. 근데 너무 1차원적이죠. 그거 말고 CO2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꼭 바이오를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바이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좀 달라질 수 있어. 그게 생활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니켈 서페이스에 CO2를 처리하고요. 리덕션 시켜가지고요. CO2 없애버리면 돼요. 야, 그때 그 니켈 캐탈리스트 만들 때도 에너지 필요할 거고요. 그 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 뭐 있을 거 어디서 만든 건데? 다 CO2 만들어지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에 문제는 이걸 쓰고 제거야. 그잖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스트래터지는 플랜트. 약물 많이 씁니다. 생각해. 난 무슨 반대할지도 모르겠어. 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거야. 이런 테러, 바이올로지컬 테러라는 게 있는 거야. 이런 엔자임,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이드 컴플렉스,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스, 그다음에 아실 캐리어 프로테인. 이건 뭐에 사용되는 거냐면 패티 에스트 생합성한테 사용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음식터를 가지고 합성적으로 그래서 다 빼더라는 거야. 근데 완전히 중요한 부분 이 엔자임은 뭐한테 사용되냐면 패티에스 합성이 이용되는 거야.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엔자임들이 다 액티브 사이트에 이렇게 굉장히 긴 팔에 꼽혀있는 거야. 걔네들이 뭐 하는 거냐면 테더예요. 한 곳에서부터 프로덕트를 만들어다가 다른 곳으로 물리적으로 스윙시켜주는 스윙암 역할을 한다. 그건 옛날에 봤었어요. 여기 라이포에이트에 의해서 여기 있는 다이설파이드가 하나는 아세틸 그룹을 운반시키고 하나는 전자를 운반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있었어.
요게 얘기했었던 지금 얘기하는 요 바이오틴도 CO2의 트랜스퍼 이용되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아스릴 캐리어 프로테인도 아세테이트 그룹, 아세틸코에인을 있는 아세틸 그룹 문화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것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귤레이션 오브 사이클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트에이스 사이클 레귤레이션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엔자임 반응하고 추가적인 엔자임 반응. 사실은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컴플렉스 반응, 파이루베이트 아세틸코이가 되는 반응은 사실은 이 반응하고는 좀 구분되어지는 거지만 포함시켜 생각해보죠. 그러면 지금 파이루베이트가 CO2로 분해되는 거, 하나의 CO2 빠져나오고 두 개, 세 개의 CO2가 빠져나오는 이 반응에 레귤레이션을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 컴플렉스 리액션이 레귤레이션 사이트의 신테이스, 다시 말하면 옥살로 아세테이트하고 아세틸코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레귤레이션 포인트야. 그 다음에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반응이 또 다른 레귤레이션 포인트. 그 다음에 알파 키토 부탈 디하이드로제 컴플렉스 포메이션, 디하이드로제 컴플렉스가 또 다른 레귤레이션 포인트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있는 엔자임들이 레귤레이션 되어질 때 이런 것들이 이용돼. Substrate availability, product inhibition 또는 좀 먼 프로덕트가 인히비션 시켜주는 feedback inhibition 프로세스가 됩니다. 많이 알아봤던 내용이야. 그것들 좀 더 알아볼게요. 지금 얘기했었던 레귤레이션 포인트가 여기 있어.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젠 컴플렉스, 그 다음에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스,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그 다음에 알파 키토 글루타이드 디하이드로젠 컴플렉스. 자, 여기에 먼저 여기 첫 번째 있는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젠 컴플렉스는 알로스테리컬 레귤레이션인데 어떤 상태냐면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증가돼. 그래서 AMP라든지 코엔자임 A라든지 NAD 플러스라든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알로스테리컬이 이 엔자임 액티비티가 증가해요. 반대로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 ATP라든지 아세틸코에인이라든지 또는 NADH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에너지가 충분하게 있는 지금 환경이라고. 그럴 때는 걔네들이 이 엔자임 컴플렉스에 작용해서 액티비티를 알로스테리컬이 이니비션시켜. 그리고 그 알로스테리컬 이니비션은 패티 에스트가 있을 때 훨씬 더 촉진된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요 ATP 아세틸코에 NADH가 알로스테리컬 그 레귤레이터야. 근데 그 이니비션은 패티 에스트가 있으면 더 촉진되어진다. 저기 있는 것들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알로스테리컬 레귤레이션. 그 PDC라고 하는 이 엔자임은 알로스테리컬 레귤레이션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포스트 트랜스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에 의한 레귤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포스포레이션과 디포스포레이션에 의해서 이 액티비티를 컨트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여기 에너지 리파이어먼트에 의해서 액티비티 컨트롤됐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TP가 많으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가 액티비티가 증가되어져가지고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가 증가되어지고 네이트가 증가되어지고 그럼 얘를 포스포레이션 시켜주고 그러면 액티비티가 주고. 반대로 ATP의 레벨이 떨어지면 포스파테이즈의 액티비티가 증가해. 테이즈의 액티비티가 증가해. 그러면 디포스포레이션이 촉진돼. 그러면 PDC 액티비티가 증가돼.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PDC에 있는 카이네이즈와 포스파테이즈가 ATP에 의해서 제어되어지게 되면 포스포레이션 되면 액티비티가 죽고 디포스포레이션 되면 액티비티가 살아납니다. ATP가 많아서 포스포레이션 되면 액티비티가 죽고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액티비티가 죽어. 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살아나요. 디포스폴레이션. 내가 이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지 컴플렉스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에 E1, E2, E3라고 하는 엔자임들이 왕창 모여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플러스 카이네이즈와 포스파테이즈가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카이네이즈 포스파테이즈가 여기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걔네들의 역할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PDC 액티비티를 포스폴레이션과 디포스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PDC는 액티비티는 알로스테리컬리 레귤레이션 되어져 있고 동시에 포스트레슬레이션의 모디피케이션에 의한 레귤레이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둘 다 에너지 리ኳ이어먼트에 따라서 액티비티 컨트롤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있는 뭐가 뭐냐면 그 다음에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즈에 대한 거야. 이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즈 마찬가지야. 에너지가 충분하면 액티비티가 죽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액티비티가 살아나.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트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마찬가지야. 액티비티가 에너지가 충분하면 액티비티가 죽고 부족하면 살아나.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제 컴플렉스도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많으면 전자가 많으면 액티비티가 죽고. 근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요거야. 요게 보면 석스닐코에라는 거 있어. 여기 석스닐코에라고 하는 거 있어. 요 석스닐코에는 요 엔자임의 immediate substrate나 프로덕트 아니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스닐코에가 프로덕트 이미션이 되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이는 대로 석스닐코에라고 하는 거가 프로덕트 서브스트레이트도 아니고 프로덕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피드백으로 이미션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석스닐코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충분히 얘가 지금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알파 키토 글루타레 석스닐코에를 이용해 가지고 왕성하게 돌아가요. 그럼 석스닐코에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 계속 사용되게끔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축적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사이클을 돌릴 필요는 없는 상황. 그래서 석스닐코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 사이클에 돌아가는 스테디한 레이트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인디케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블락킹 되어지고 이쪽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이해끔 되어지면 이 알파 키토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브랜칭 포인트를 브랜칭이 되어져 있는 여부를 석스닐코에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파악하게끔 되어지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얘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얘가 더 이상 다른 곳에 이용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태여 그 사이클을 돌릴 필요가 없다. 알겠어? 석스닐코에라고 하는 그런 레귤레이션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진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얘기했으면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 대한 레귤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여기 소개되어 있어. 그 다음에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즈가 석스닐코에에 의해서 이니비션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 나중에 한번 읽어봐. 브랜치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솔 사이트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의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봐. 그리고 지금 얘기했었던 이 엔자임, 여기 지금 8개 엔자임들이 마이토콘드리아의 메이트리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7개 엔자임들이 메이트리스 존재하게 되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와 같이 엔자임 컴플렉스로 존재해요. 엔자임 컴플렉스 존재. 그러면 이렇게 이런 멀티 엔자임 컴플렉스로 존재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A라고 하는 엔자임으로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바깥으로 디퓨즈 아웃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서브스트레이트 채널이 발생합니다. within multi-enzyme complex.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반응이 진행되어도 훨씬 더 에피션트하게 갈 수 있어요.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올 필요 없이 멀티엔자임 컴플렉스에서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다음 엔자임의 서브스트레이트 사용되고 그러다가 계속 진행되어서 좀 효과적으로 턴오버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아였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프로테인을 보이되어지면 프로테인 레벨을 보면 얼마 정도냐면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기억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의 프로테인 컨센트레이션으로 나는 기억해. 매트릭스 안에 있는 나중에 매트릭스 안에는 프로테인 레벨이 굉장히 진하게 있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지만 매트릭스 안에 있는 특정한 프로테인이 구조가 바뀌어 버리잖아. 그러면 매트릭스 안에 있는 프로테인이 다 크리스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안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테인이 아주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페라크리스탈린 스테이트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뭐냐면 엔자임들이 프리 디퓨전 해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나고 할 찬스가 없어. 걔는 이미 컴플렉스로 이렇게 존재하게끔 왜 또 나한테 모르지? 마이토콘드리아 흥미있는 게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마이토콘드리아 DNA들이 있어. 이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있고 얘들 다 트랜스레이션 되어지고 그다음에 프로테인까지 다 만들어져. 마이토콘드리아의 자체만의 트랜스레이션 시스템 존재해. 근데 그 만든 프로테인은 한 13개뿐이 안 돼. 여기 사용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프로테인은 다 어디서부터 와야지만 되냐면 여기 사이토돌에서부터 와요. 프로테인 만드는 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트랜스포트 되어서 들어와야죠. 어떤 놈은 여기에 있는 이너 멤브레인 스페이스,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 또는 이너 멤브레인 아니면 매트릭스 쪽으로 다 이동되어져. 캐리어 프로테인 어떻게?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어떻게 되어야지만 돼? 제일 어셈블리가 되어야죠. 어떻게? 멀티엔자임 컴플렉스.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리고 그 마이토콘드리아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분열되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디비전이 일어나가지고 각 세포 쪽으로 이동되어서 가야지. 그것도 참 재밌어. 근데 여하튼간에 그러한 프로세스 과정 속에 여기 안에 있는 프로테인들은 이렇게 컴플렉스 형태로 이게 프로테인의 셀프 어셈블리. 그 프로테인 셀프 어셈블리 메커니즘을 공부하겠다는 게 나야. 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게 나노 파티클 만들기. 내가 한다는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노 파티클 만들기. 뭐를 이용해서? 고분자를 이용해서, 이동의 머티리얼 이용해서, 아니면 고객 컴파운드에 모디파이 된 것을 이용해서 만들기. 그냥 끓여준다든지 프레셔를 낮춘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프린시플이 있을 거야. 그 프린시플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머티리얼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어셈블리 시킬 수 있을 거야. 슈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세상에 없는 모레큐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